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재 취재 데스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님 전 국무총리님과 함께 21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낙연 고문님은, 이낙연 총리님은 정통민주당의 그 직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통민주당의 적자라고 할 수 있고, 그런데 최근 김문수 후보와 함께 지금 합류하면서, 그리고 지금 김문수 후보의 선거 운동을 돕고 있는데요.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그렇고 국민 여러분들도 왜 저 민주당의 적자이신 저분이 이렇게 김문수 후보와 함께 할까 궁금증이 많을까 생각됩니다. 이낙연 총리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총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총리님, 먼저 이번에 기자회견을 하셨지 않습니까? 기자회견 중에 가장 우리 국민들이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이 괴물 독재 출현을 막아야 한다. 그런 절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하셨고, 내란 심판이 이미 정리 단계지만 괴물 독재는 바로 우리 눈앞에 닥친 미래의 문제라고 이렇게 호소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독재 국가라는 표현도 쓰셨는데요. 우리 눈앞에 닥친 총리님께서 보신 괴물 독재의 모습 어떤 것입니까? 네, 우선은 한 사람이 이미 입법부의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분이 행정부의 수장, 대통령까지 된다면 그것만 해도 엄청난 권력이지요. 네. 게다가 요즘에는 사법부를 마구 공격하고 사법부를 바꿔서 사법부도 손에 넣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입법부에 막대한 다수 의석을 가진 분들이 행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한 것, 네. 이건 건국 이후 처음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괴물 독재가 위험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네. 더구나 사법부 장악 의도의 배경 가운데는 그 후보가 가지고 있는 12개 범죄 혐의를 지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네. 그 점에서 굉장히 무리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네. 바로 그렇게 무리수가 계속 겹치게 된다면 대한민국이 굉장히 괴기스러운 나라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런 점에서 괴물이란 말을 붙였고,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국가 권력 전체가 한 사람의 전화기에 들어가는 것은 독재 우려가 높기 때문에 합쳐서 괴물 독재라고 불렀습니다. 네. 총리님께서 이재명 후보의 개인 방탄을 위해서 당 전체가 동원되고 있다는 그런 현실을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그렇다면 말씀하신 김에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입법권과 행정권까지 갖는 것은 어쩌다 그럴 수도 있다고 치더라도 네네. 사법부까지 장악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는 것이 상식일 겁니다. 네. 그런데 172명 국회의원은 물론이거니와 국정 경험을 많이 갖추신 원로들도 아무도 그 위험성을 말하지 않아요. 이것이야말로 진짜로 기괴하고도 절망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아마도 그분들이 어떤 분위기에 짓눌려서 그러거나 네. 그러지 않나 싶어요. 안 그러면 그 상식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네네. 만약 다른 세력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다 가지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처럼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국가 권력을 장악 한 손에 쥔다는 것이 우리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나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독재도 남의 독재가 나쁘면 나의 독재도 나쁜 거죠. 네네. 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진영주의의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잘 안 되고 있다. 전혀 견제나 비판 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죽어 있다. 네. 이것이 지금의 괴물 독재의 위험성을 더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지금 그러기 때문에 더 위험하게 느껴진다. 더 두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그제 터진 문제인데요. 3차 TV 토론에서 불거진 문제인데,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여성에 대한 비하, 아주 난폭한 발언이 소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가족인 형수님에 대한 그런 난폭한 발언이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또
아들이 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인 김혜경 여사의 또 그 법카 문제는 이미 유죄가 지금 나와서 지금 거의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제가 동아일보에서 있었습니다. 동아일보에 있을 때 그때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아들의 병역 문제로 그때 결국은 그 문제 때문에 낙마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는 나중에 대선 끝나고 나니까 가짜 뉴스 거짓으로 밝혀졌단 말입니다. 이런 그 이재명 후보의 그런 가족 문제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가 우리 헌정사가 길지 않지만 우리 네, 국민들께서 참으로 많은 경험을 하셨지요. 네. 아까 영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자식이 없으니까 네. 이기붕 부통령 아들들을 양자로 입양했단 말입니다. 네, 네. 그 양자로 입양된 아들들의 문제 때문에 이승만 정권의 몰락이 더 빨라졌을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네. 윤석열 대통령 네. 부인 때문에 더 망가졌다는 건 거의 상식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현행 헌법이 시행되고 38년이 됐는데 38년 동안 8명의 대통령이 나왔거든요. 네. 8명 중에 4명이 감옥에 갔어요. 네. 2명은 아들이 감옥에 갔고요. 한 분은 감옥에는 안 갔지만 퇴임 후에 검찰 수사를 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죠. 네. 네. 그런 불행을 안 겪은 유일한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신데 그분마저도 최근에 무슨 일로 기소를 당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대한민국의 최근 현대 역사입니다. 그걸 쭉 보면 자 아까 본인은 감옥에 안 갔지만 아들이 감옥 간 분이 2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네. 2분이 누구냐 그러면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네.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역대 대통령 가운데 아마도 정치 경험이 가장 풍부하고 민주적 훈련이 가장 잘 된 분이 그 2분일 텐데 네. 그 2분마저도 본인은 감옥에 안 가셨지만 아들이 감옥 가는 걸 막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네. 왜 그러냐? 왜 그렇습니까? 예, 우선은 권력이란 게 그렇게 악마 같은 거예요. 사람을 놔두지 않죠. 성현 군자의 판단도 권력이 흔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대통령의 권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2분 대통령은 워낙 민주적인 리더십을 가진 분이어서 그분들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아들을 연루시킨 것 아니겠어요? 네, 네. 바로 그겁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 것은 아까 괴물 독재가 우려되는 것이 권력의 집중이다. 그 제도가 이렇게 이렇게 권력화되어 있는 여러 제도, 네. 그것이 망가질 수 있다는 제도적 측면을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는 인간이란 권력 앞에서 그렇게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네. 위험한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대통령의 배우자나 자식들이 국정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통감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대통령과 그 가족을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낙연 총리님께서 평생을 몸담고 그리고 끌고 계시던 이 민주당을 버리고 김문수 후보의 손을 잡기가 정말 어려운 결정 아니었겠습니까?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요. 그것은 일단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께서 좀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끌리는 면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선은 잘 몰라요. 네. 네.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한 건 며칠 전 딱 1시간 얘기한 것이 전부입니다. 네. 저하고 대학교 입학 동기인데 네. 단과대학이 달라서 그분은 그 성북구 홍릉에 있는 대학을 다녔고 저는 종로구 동숭동에 있는 대학을 다녔어요. 같은 서울대학이지만 캠퍼스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서로 만날 일이 없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학생 시절이나 이 사회에 나와서나 가는 길이 워낙 달라가지고 네. 네. 한 번도 겹친 적이 없어요. 네. 네. 그리고 학교 얘기를 좀 더 하자면 네. 말씀하십시오. 입학은 같은 날 했는데 졸업은 그분이 저보다 20년 늦게 했거든요. 네. 말하자면 학교를 24년 당긴 편인데 그것은 예, 그 입학하자마자 노동운동에 이렇게 뛰어들어서 네. 학교에서 제적되고 감옥 들락날락하고 이러다 보니까 대학 졸업을 24년 만에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중년이 돼서 네.
그분은 김영삼 대통령의 발탁으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발탁으로 국회의원이 됐는데 네. 국회의원은 그분이 저보다 4년 선배예요. 네. 네. 그래서 국회의원 3번, 도지사 2번 했는데 지금도 봉천동 25평 아파트 산다. 맞습니다. 그 대목이 굉장히 놀라워요. 아, 왜냐 그러면 공직을 그렇게 오래 하다 보면 네. 가만히 두어도 재산이 불어나게 돼 있어요. 네. 나쁜 짓 않더라도. 네, 네. 마치 중년 남자 가만히 있어도 허리가 불어나는 것처럼 딱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청렴하게 산다. 네. 그것이 참 놀라웠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날씬하십니다 또. 네, 같은 연배, 예 맞아요. 네. 깐깐하고 꼿꼿하죠. 네. 같은 연배인데 그렇게 치열하게 노동운동을 하고 그랬다. 이것은 좀 제가 머리가 숙여지는 대목이고요. 네.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죠. 마음에 안 들면 뭡니까? 예를 들면 간간히 극우적인 말을 한다든가 예, 예. 또 어떤 종교인하고 가까웠다든가 네네. 이런 것인데 그런 문제는 그분의 상식으로 극복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공직으로서는 예를 들면 도지사 하면서 택시 운전을 하고 네. 또 한센병 환자들을 가까이서 만난다든가 그게 꼭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대단히 현장 밀착형 예. 또 서민 친화적인 네. 행정을 했다. 네. 이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업적이 없느냐 그러면 이 수도권과 서울을 관통하는 광역철도 GTX를 그분이 시작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먹여 살리는 반도체 단지, 평택 반도체 단지를 그분이 삼성. 네. 조성했다. 이건 정말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 개인적으로 그분 그 성품이나 이건 잘 모르는데 바로 어제 네, 어제. 제가 하나 이거 소개해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분의 같은 단과대학의 선배이시고 네. 김문수 씨를 운동권으로 끌어들인 분으로 요즘 언론에서 많이 거론되는 네. 선배세요. 민주당 국회의원도 하시고. 네. 그분이 저한테 갑자기 문자를 보냈어요. 그 김문수 후보님은 아주 운동권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때는 그 전설 같은 분이었어요. 네, 네. 그분이 저한테 보낸 메시지를 그분 성함만 덮고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김문수의 학생운동 입문에 네. 내가 언급될 만큼 학창 시절의 김문수를 내가 잘 아네. 저한테 하대를 해줘. 아네. 기본 인성이 참 좋은 사람이지. 정의감 깊고 용기 있고 검소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받으시는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인간적인 장점이나 또는 제가 머리가 숙여지는 그 청렴함, 치열함 이것보다는 더 근본적으로는 여론조사대로 선거 결과가 나온다면 괴물 독자가 올 것 같은데 그 괴물 독재의 출현을 막는 데는 어찌됐건 김문수 씨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투쟁력이 있으십니다. 투쟁력도 있고 현재의 여론 지지도를 네. 볼 때도 그래서 그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죠. 네. 네. 아니, 총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언론에서 이낙연 총리께서 김문수 후보의 손을 잡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대략 2가지 정도 키워드로 정리를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개헌연대다. 두 번째는 반 이재명 연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총리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언론들에서 이런 2가지 키워드로 제목을 뽑습니다. 네네. 총리님께서 정의하는 이번 그 손잡음 연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은 괴물 독재 저지 연대 이건 틀림없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을 3년 안에 2년 안에 끝내야죠. 2년 안에 끝내고 다음 총선을 대선과 함께 실시해서 제7공화국으로 3년 안에 넘겨드리자 하는 것이니까 70 준비연대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도 개헌을 말씀하시지만 권력 집중형이고 임기 연장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는 조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의 기류는 권력 분산입니다. 아까 개헌 얘기를 했지만
현행 헌법이 38년 동안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네. 8명의 대통령 중에서 세 번째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거든요. 네. 그분도 개헌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분 자제분들 아들들이 자꾸 나쁜 일에 거론되고 하니까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들들을 놔두지 않는구나. 권력을 분산해야 불행을 막을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국회의원, 국회 운영위원장인 정균환 의원한테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네. 네,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처럼 잘 다듬어지고 절제 있는 분도 그런 불행을 못 막았고 그분도 권력을 분산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는데 그러지도 못한 사람들이 권력을 많이 가지면 얼마나 더 위험해지겠어요. 지금 잠깐 총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김문수 후보와 함께하는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 추진 협력 연대 뭐 네네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네네. 구체적인 스케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개헌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 해에 개헌안을 마련한다. 그럼 첫 해에. 올해. 그다음에 내년까지 그 개헌을 절차를 완료한다. 국회를 통과시키고 국민투표까지 통과시킨다. 그리고 2028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그때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함께 한다. 맞춘다 이 말씀이죠. 네, 맞춰서 네. 이제까지는 대통령 임기가 5년, 국회 임기가 4년이다 보니까 서로 어긋나서 계속 해마다 선거를 해야 되는 낭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치시켜서 그런 낭비와 혼란을 줄이자 그런 것이고요. 그런 그 개헌을 위해서 개헌 추진 기구를 정부 안에 둔다. 이런 데 합의를 했죠. 조금 민감한 질문입니다.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로 제가 아는 한국 정치는 그 호남을 중심으로 한 한민당 그리고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자유당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건국 세력들 아닙니까? 건국의 양날개였단 말이에요. 두 세력 모두 정통 그 우리 대한민국 건국에 협력한 그룹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게 성격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민주당이 좀 변질이 된 것 같고요. 변질이 된 것 같고 그 정통 민주당의 깃발은 저는 이낙연 총리님께서 지금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조금 이 보수의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굉장히 참담하지요. 네. 앞이 안 보이는 지경입니다. 우선은 연속 2명의 대통령이 파면됐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판단해서 발탁한 대통령이 엉뚱한 비상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이 난리를 폈다. 네. 그런 난장판을 누구도 제어하지 못했다. 이런 것만 가지고도 해체 수준의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현재 그들의 문제는 사교 집단 같아요. 놀러 다니는 사람들 같아요. 거기에 비하면 민주당은 사교 집단의 사교 클럽. 사교 클럽 같은데 거기에 비하면 민주당은 사교 집단 같죠. 그 사교가 한문이 서로 다르지만요. 네. 그래 제 친구 한 사람이 저한테 재밌는 얘기를 해주었어요. 보수는 보수해야 하고 진보는 진보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보수는 과거 우리 보수 세력에 좋았던 가치, 절제, 배려 이런 걸 모두 까먹었다. 그래서 과거의 좋았던 그런 가치나 전통 이걸 좀 지켜라. 그 점에서 보수는 보수해야 한다는 것이고 진보는 스스로가 진보하지 않고 퇴보하고 있는데 누구를 진보시키겠냐. 보수 스스로가 퇴보를 멈추고 스스로 진보할 생각을 해라. 그 얘기였어요. 지금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싶고 대선 중에 전개를 어떻게 할 수는 없겠으니까 대선 이후라도 대대적인 정계 개편과 인적 청산이 이루어지길 바라요. 네, 국민의힘은 지금 보수 세력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지리멸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교 클럽처럼 놀러 다니는 사람들처럼 느슨하고 그 절박함이 없어요. 그다음에 민주당은 이름만 진보지 실제로 지금 같은
괴기스러운 일이 진행되는데도 그 누구도 이의 있다고 말을 못 말을 하잖아요. 못하죠. 네네. 과거 노무현 대통령처럼 3당 합당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거나 김대중 대통령처럼 독재에 평생을 한가하는, 평생을 바쳐서 독재에 한가하는 그런 선배들의 그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는데 스스로 독재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네.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네. 이런 타락과 거기에 부하내동했던 수많은 사람들, 거의 1,000원의 국회의원들 통렬하게 한번 반성하고 교체될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 제가 총리님 우리 아시아 투데이가 지난 1월부터 매주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네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래서 그 여론의 흐름을 저희가 다 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특히 영남 지역에서 말입니다. 네네. 이 보수의 결집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물론 그것은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도 있겠지만은 지금 부산 경남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대구 지역도 대구 경북 지역도 한 예. 6대 4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는 원래 몰표가 좀 나와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또 호남도 상대적으로는 좀 옅어졌어요. 네. 9대 1이 아니라 네. 한 7대 3 정도로 이렇게 지금 좀 옅어졌는데 조금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총리님께서 보시는 호남 민심 지금 특히 이번 21대 대선에서 특이한 호남 민심 좀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의 여론조사는 제가 주의 깊게 보질 않았고요. 네. 한 2달 전부터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30% 가량이 민주당은 좋지만 후보는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하고 있거든요. 네, 네. 예, 광주 KBS 여론조사를 봐도 민주당은 대안을 내놔라. 그게 31%였습니다. 지금 이제 선거가 가까워지면 민주당이 굉장히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하지요. 네. 네, 마구 주민들을 동원한다든가 차로 막 실어 나른다거나 수송한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여론 그대로 나올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단지 이제 제가 이 민주당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인들 그리고 거기에 많이 좌우되는 언론으로부터는 제가 문매를 맡고 있는데 네. 그러나 개개인을 놓고 보면 이해한다, 잘했다 이런 분들도 꽤 계세요. 네. 네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영남이나 호남이나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게 완화되는 게 정상이지요. 네. 네, 정상이지요. 네, 한 군데만 쏠려가지고 그게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되고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네. 다양한 의견이 나와 주어야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하는 건데 어느 한쪽 당에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된다 그러면 그 국회의원들이 국민에게 주민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공천권자한테 충성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번 선거가 그 벽을 깨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시다가 문매를 맡고 계시다는 네네네.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총리님께서는 기자회견에서 2대째 민주당원이라고 네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저도 뭐 그래도 기자 생활하면서 여러 정치인들 보고 있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지금 현재 상황이 예. 그리고 그 문매를 맞는 상황 그리고 기존의 동지들이 폭언을 퍼붓고 총리님을 어떤 또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예상했지만 고통스럽지요. 네. 고통스럽고 저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 특히나 이제 김대중 재단이 몇 시간 사이에 저를 제명해 버렸고요. 네, 네, 문파 모임이라고는 사이제라는 곳도 저를 제명했어요. 제가 한 번도 안 나간 곳인데 그런데 곰곰 생각합니다. 그런 의사결정이 그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진 건 왜 그랬을까?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것인가? 일사불란하죠. 누가 무서워서 그런 건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말씀하실까? 순전히 저의 상상입니다. 네, 네. 지금 정당이
국회에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진 것 그거야 뭐 싫다고 안 하시겠죠. 그리고 그쪽에서 대통령 돼서 당선되는 것 그것도 당신이 이렇게 나쁘게 말씀은 안 할 거예요. 단지 범죄 혐의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는 바람에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는 그러지 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건 위험하다고 말씀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도 그런 말 안 않는 것이 김대중 정신을 지키는 것인가. 또 하나 평생을 독재와 싸우신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신데 민주당에 의한 괴물 독재를 경고하는 저를 야단치실까.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도 침묵하는 민주당을 야단치실까. 저는 저를 야단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대단히 기괴하고 이상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도 아무도 문제를 지적하지 못합니까? 네, 이건 민주당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국가까지를 위험에 빠뜨리는 몹시 절망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총리님의 말씀을 들으니 또 숙연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저도 기자 초년병 시절에 네네. 일산 거기 마두동 쪽에 그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 네네. 그 집을 새로 마련하셔가지고 네네네. 처음으로 집을 공개하셨을 때 그때 뭐 제가 들어가서 그 집을 보고 그리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기자 초년병 시절입니다. 아까 저희 아버지 말씀을 꺼내셨는데 한 가지만 더 에피소드를 보태자면 말씀하십시오. 네, 저희 아버지는 청년 시절부터 돌아가신 날까지 민주당 당원이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아주 열혈 민주당 당원이셨는데 네네. 그 민주당이 4.19로 인해서 처음으로 여당이 되거든요. 네. 그때 아버지가 모셨던 국회의원이 저희 아버지한테 이력서 한 장 써오라고. 왜요? 그러니까 자네 동네 그 조합장 내가 시켜줄게 이력서 한 장 써오라고. 그때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 아버지가 처음으로 문방구 가서 이력서 용지를 갖다 쓰려고 보니까 첫 줄부터 쓸 게 없는 거예요. 네. 학교를 입학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 초등학교부터. 그래서 그걸 찢어버리고 다른 사람 시키시오. 나는 자격이 없어. 그러고 집에 돌아와서 저희 뒤안에서 상추밭에 엎드려서 계속 울고 계셨는데 제가 학교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울음소리를 듣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렸어요. 그랬더니 그때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시면서 너는 학교를 보내야겠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4.19 직후에 여당이 된 민주당이 그때는 광주와 전라남도가 분할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 광주에서 전라남도 도당대회를 했어요. 그리고 조병옥 박사 등과 중앙에 거물들이 오셔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다 얘기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동지들 할 말 있으면 하라고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가 아무 그 계급이 없으니까 맨 뒤에서 키가 크신 분이 손을 들어서 할 말 있어 그랬대요. 말하라고 그래. 이랬답니다. 뭐라고 하셨던지. 지금까지 민주당을 내가 했던 것은 민주당이 옳기 때문에 그랬는데 만약에 여당 됐다고 이상한 일 하면 난 다른 야당으로 가겠다.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요즘 제가 아버지의 그 피가 나한테 흐르고 있구나. 그 생각을 자꾸 해요. 내가 민주당을 한 것은 민주당이 옳기 때문에 그랬다. 민주당을 한 거다. 그런데 만약 민주당이 여당 됐다고 해서 옳지 않은 짓을 하면 다른 야당 하겠다. 다른 야당 하겠다. 그 아버님 말씀을 그대로 지금 따르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일부러 따르려고 한 건 아닌데 예. 그 피는 못 속인다. 그러시다면은 네. 그 동지들의 비난이 총리님께서는 뭐 견디는데 힘들지 않겠습니다. 힘들지요. 그런데 예. 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옳은 일을 위해서. 네. 반대로 제가 그들처럼 분명히 위험한 일인데 아무 말도 않고 따라다닌다. 그러면 제가 편했을까요? 무척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 고통하고 좀 고통이 종류가 다르지만 아마 지금 민주당에 남아있는 후배들 있지 않습니까? 총리님을 존경하는 후배들이 꽤 있습니다. 그 지금 총리님의 행보에 대해서 저 분위기에 짓눌려서 말은 못하고 있지만 네네. 속으로는 내가 정말 이 가는 길 이게 뭔가 이런 자괴감을 느끼는 후배들이 꽤 있을 겁니다. 네네네. 그런 후배들 믿으십시오. 저의 고향 선배이고 저의 군대 선배인 원로 연극인 한 분이 조금 전에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네. 잘했다고. 네네. 당신도 동감한다고. 네네. 네. 당신도 민주당은 좋아하지만
지금 이건 아니다. 저도 뭉클뭉클 속에서 총리님의 최근에 그런 힘드셨을 것 같고